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질문을 던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목이 벌써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책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보죠. 여러분들 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은 책입니다. 그렇죠? 전혀 틀리지 않는 대답입니다. 책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저자는 내가 쓴 책이고 서점에서는 내가 파는 책이고 사장님께서는 내가 만든 책이고 편집자들은 내가 교정교회를 본 책이고 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봐요. 좋은 책을 결정하는, 좋은 책을 선정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인 방법하고 조금 다르게 주인이 많은 책. 그렇죠. 주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치 아끼는 책이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좋다, 사는데 도움이 된다, 자기 개발의 도구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않아도 그건 이제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따라서 좋은 책이라는 것은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흔히 말해서 디지털 시대, 강하게 말해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좋은 책의 의미는 바뀌어지고 있다. 책은 스스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오늘과 내일, 다시 말하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아주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고 상호 협조하는 이 시대의 미래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상징적인 말로 책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자. 다른 말로 하면은 책이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책은 사실은 이때까지 굉장히 오만했어요. 별걸 다 했습니다. 과거 시험 보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인을 다스리는 데까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상상력을 북돋아주는 어떤 예술의 세계 창조까지, 대학 입시 수험 참고서까지 온통 프롬 책 투 책이에요. 영어 알아들으시겠어요? 전부 책이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조금 힘이 겨웠고 거의 제왕적인 지위에서 좀 폭력을 행사했지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책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책이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책이 이때까지 책이 탄생한 이후에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할 줄 모르고 있었어요. 왜? 다른 미디어가 없었으니까. 책을 대신할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마침 20세기 중후반에 컴퓨터가 탄생이 됐고, 다시 말하면 디지털 문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디지털 문명 쪽에서 보면은 이때까지 세상을 지배하던, 정보를 지배하고 예술을 지배하고 삶의 규율을 규제했던 그런 체계 세계를 꺾지 않으면은 디지털이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것은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고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답을 먼저 내놓고 상품으로 바로 우리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과 무슨 대화를 할까 하다가 책은 책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에 책이란 책과 뒤에 책이다 했을 때 뒤에 책은 다른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사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런 것일 겁니다. 그렇죠? 주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부피를 가지고 있고 앞뒤가 있고 바깥 표지나 자켓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주로 글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를 문자라 그러고 활자라 그러고, 그 활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마구 욕을 하는 것이 20세기 후반에 아주 유행이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전혀 아니지만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아라 하는 말과 책을 읽으라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보고도 읽는 것이 책이라는 얘기죠. 재밌는 것은 책을 본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없었답니다. 그것이 생긴 것은 시각 이미지의 복제술, 시각 이미지가 책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대. 물론 책이 대중화된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 이후에 책은 보기도 하면서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과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이제는 책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은 읽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책은 활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요즘 책의 소리도 나죠. 어린이 책들은 또 입체적으로 자기가 움직이기도 하고 거의 요술상자 같은 그런 것으로 책이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보는 책 중심으로 책의 한계와 또 물론 긍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보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특히 디지털 시대, 새로운 책의 미래와 책의 존재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시대, 우리의 질문은 책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은 인류 문명을 생각해보는 말과 같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책을 생각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책값이 올랐다. 하루에 1년에 독서를 몇 권 한다. 도서관에 책이 없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맥락은 이것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CD롬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북을 갖고 나와서 아날로그 책과 이북과의 비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북을 보질 않아요. 또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상징적으로 이거나 그거나 그 동네는 똑같은 거예요. 가격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거 두 가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생각해 보면은 책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책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대답이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가 생각됩니다. 자, 이거하고 같은 점은 뭐죠? 그렇지. 내용이 같죠. 그죠? 여기에 온다 그랬는데 여기에 간다가 될 수도 없고, 여기 간다 그러는 것이 여기 온다가 될 수 없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또 같은 게 뭘까요? 제목이 같죠? 저자가 같죠? 따지고 보면은 같은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차이 나는 것이, 동일한 것은 몇 가지 없는데 차이 나는 것은 많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차이 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첫째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이런 예를 들죠. 만약에 무인도 갔다면은 이걸 가지고 가서 이 내용을 읽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배터리가 좀 남아있으면 되겠죠. 끝났다고 그러면 볼 수 없죠.
그죠? 근데 다행히 책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읽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얘기는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계되는 에너지와 여기에 관계되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통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빼먹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 정통부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 뭐라고 그러죠? 산업기술자원부라고 그러나? 하도 바뀌어서 모르겠어요. 아마 내년쯤 또 바뀌지 않나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략합니다. 이것을 책을 보는 에너지와 이북을 보는 에너지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 그러면 신문방송학과예요. 가만히 보면은 주로 미디어 정보를 많이 얘기는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이건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그런 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물론 얘기는 하죠. 지적은 하죠.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심각한 질문을 그 사람들은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책의 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제 개인 생각입니다. 더 할 일이 많아요.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자기 견해도 뭐 밝힐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뭐 등등 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 언론입니다. 언론에서는 어떤 사실, 팩트, 결과만 얘기를 하지 그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가 책은 이북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하는 전제 조건을 양산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소진됐다, 없어졌다, 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대립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에너지를 투여하는 방법, 에너지와 책이라는 것과 만나게 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이것은 전기를 가지고 어떤 약속된 신호체계 코드라고 그러죠. 그 코드를 어렵게 얘기해 볼까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조작을 하면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스위치만 꼽아져서 클릭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이 책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투여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라고 그럴까, 신체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에너지를 투여하는 방법이 반드시 손을 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손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 중에서 도구를 발명하고 조작을 하고 창조하는 과정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손과 책이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은 읽고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손이 없으면 읽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전기를 꽂아 볼까요? 대통령이 와서 명령을 해볼까요?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책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 손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이 김비서, 김양 다 읽어서 열어보게, 다음 페이지 넘기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게 한가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책은 반드시 자기라는, 개인이라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이란 무엇인가, 독서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혼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오만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가 바로 손과 만남이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책은 읽고 그 다음 문명과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미지 복사 기술의 현실화에 의해서 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다 포함하는 거죠. 본다는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읽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와서 만진다는 것이 새로운 책의 정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책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촉각의 세계, 읽고 보고 만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